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술인문공간을 부탁해 공부회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김남수, 최연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인터뷰 해볼 곳은요, 별별 공방인데요. 지금 이렇게 별별 공방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별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네. 네. 별별 공방에 대한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별별 공방은요, 저희 이제 예술가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방인데요. 이제 목공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작가분들이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달지 이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방입니다. 이게 별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할 수 있다. 네, 별이별 걸 그런 네. 뜻하는 의미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되게 다양했어요. 저희가 이제 진짜 별이 뜨는 마을이어가지고 별이라는 것도 있고 별이 별것이라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키우는 반려견 중에서 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이가 여기 마스코트가 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별별 공부하자 그렇게 지었죠. 네. 그러면 이 별별 공방에서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현재는 원데이 클래스 중심으로 해서 마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도마도 만들어보고 우드 카빙해서 숟가락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작가분들이 오르골을 만드셨는데 그 오르골을 만들어보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총 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이 공방을 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게 오르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르골을 3종을 이제 개발을 하긴 했는데 이제 발산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오르골이에요. 이제 신호윤 작가님이라고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이 디자인한 오르골인데, 저희 마을에 108계단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108계단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저희 마을이 이제 이렇게 집이랑 별이랑 해서 이렇게 오르골을 이제 개발을 하셨고요. 과거에 방직공장 여공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방직공장까지 가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됐거든요. 뽕뽕다리라고 다리를 하나 건넜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건널 때 이제 오며 가며 봤을 법한 들꽃들, 그래서 들꽃을 형상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르골을 저희가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걸 다 만드는 걸로.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마을 자체가 별이 뜨는 발산마을이라고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이 저희 마을의 약간의 그 중심이 되는 뭔가 이미지? 다면 이거 이제 별 모양을 상징해서 만들어진 오르골. 이렇게 총 3종이 나와 있죠. 이 작가분들이 다 디자인하신 오르골이에요. 뭔가 이거 만들면서 옛날 생각도 날 것 같아요. 그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나이가 드신 후에 이런 어떤 뭔가 그때 시절을 담은 이런 오르골들을 만들면서 뭔가 그때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발산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예술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속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돈은 벌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가분들한테는, 그래서 작가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공방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 공방에서 뭔가 작가분들의 개인 클래스를 오픈하진 않았지만 향후에는 개개인의 작가분들이 이제 개인의 클래스를 오픈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발산마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협동조합으로 운영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협동조합이 간풀 협동조합이었는데 거기 소개도 잠깐 부탁드려요. 간풀이라는 의미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 물이 쭉 빠질 때 썰물일 때 그때 보이는 모래 언덕을 간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치 예술가인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꾸준히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게 저희 이제 예술인들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그 간풀 협동조합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구발전 오라라는 단체에서 그 유튜브도 활동하고 네. 계시고 메타버스도 만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이 하게 만드는 어떤 가치 같은 게 네.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구발전호라는 제일 처음에 레지던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그 안에서 레지던시 활동을 하면서 창작도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들으시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구발전호라가 운영이 되다가 작가분들도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동네 미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작가분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이니까 저희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유튜브도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할 테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작가분들도 뭐 활동을 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월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전시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자연 경관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는 그 안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전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게 됐죠.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보다 예술가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안전망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또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그 트랜스 로컬에 대해서 자주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의 작가들이 계속 서울로 유출되거나 아니면은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그 현상이 광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네스 로컬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 다들 인서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인서울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역 안에서 탈중심화를 좀 벗어난다면 지역에서도 그만큼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만 할 수 없다면 다른 지역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의 뭔가 교환 지점 그 안에서 인적 자원이 뭔가 그 안에서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교환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죠. 지역 예술가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간다거나 네. 여기 안에서 생존을 찾기가 어려워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지점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어떤 여기서 노력 말고도 행정적인 네. 그리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지점이 필요할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더 아쉬운 부분은 쪼개주기를 많이 해요. 쪼개주기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어떤 작가분이 1,000만 원의 예술 작품을 할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다 주기보다 세 사람한테 300, 300, 300 뭐 이렇게 준다거나 이게 좀 쪼개주기식이 되다 보니까 스케일이 아무래도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감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작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좀 더 작업 계획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퀄리티를 좀 높여서 그 정도의 돈에 대해서 받아도 아무도 딴지를 걸지 못할 정도에 대한 뭔가 자기만의 작업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벨벨 공방이랑 간풀협동조합 같은 이러한 예술 단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고 싶은지는 사실
주민은 지속해 오긴 했지만 다 같이 잘 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거창한 거 네. 말고 그냥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여기서 실현을 가능한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가 이거고요. 과거에는 희생을 네. 좀 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의 희생 혹은 대표의 희생, 뭔가의 희생 이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항상 희생이 요구되었다면 그런 희생 때문에 사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더 이상 미술계에는 발을 들이지 네. 않겠어 하면서 가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의 희생을 더 이상 그걸 앞세워서 이제 뭔가를 하기보다 다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네, 지금까지 벨베우 공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참 지역이랑 마을과 연계하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저희도 참 신기하고 뭔가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뜻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